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 대부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글로벌 비즈니스 특구로 지정되면서 대형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 문배동과 강남 4구로서 서울 동북권의 경제 중심지로 성장 중인 강동구 천호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으로 상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흥동과 용산 개발과 마포권역 뉴타운 사업의 지속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대흥동에 대한 분석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볼까요? 실전 투자 목을 키워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멋진 전문가님부터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길잡이 홍수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너무 더워요. 날씨가 계속 그러십니까?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도 네. 얼굴은 엄청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만나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가 굉장히 절실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의 로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용산구 문배동인데요. 용산구는 특히 문배동은 이 용산 민족공원 개발이라든지 또 정비창 부지 개발, 특히 캠프킴 부지 개발, 서울역 역세권역 개발 등 이 용산의 초대형 개발, 최대 개발에 호재를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는 그 영향권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문배동입니다. 특히 문배동은 1호선 남영역을 그리고 또 4호선,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 이렇게 세 가지 역을 도보로 5분권 내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 앞역도 도보로 가능한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역세권역 굉장히 편리한 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내에서도 그만큼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바로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또 용산은 앞으로 글로벌 관광 특구 또 글로벌 비즈니스 특구로 재탄생을 할 지역이죠. 현재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지역입니다. 용산구 문배동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가장 많은 호재가 모여있는 용산구의 문배동 모습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은요.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6호선이 지나는 삼각지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교통의 최중심지인 서울역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탄탄한 임차 수요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 주셔야 하는데요. 숙명여자대학교와 인접해 있는 데다 인근에는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어서 대학생들을 비롯한 직장인들까지 풍부한 임차 수요로 임대 시장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산공원과 경의선 숲길 등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공원들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100만 평 규모로 개발되는 용산 민족공원과 총 5개의 철도 노선이 신설되는 서울역 통합개발 등 굵직한 대형 개발 호재들의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문배동입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용산구 문배동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1호선과 4호선, 6호선을 모두 다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만큼 젊은 층의 수요가 매우 탄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산구 문배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남영역은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4호선, 6호선, 삼각지역도 도보로 6분이면 도보권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초역세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죠. 굉장히 교통이 편리합니다. 또 경의중앙선인 효창공원 앞역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로 공급이 되어질 예정이고 총 20층 규모의 2개 동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1.5룸에서 2룸 규모로 되어져 있는데 전용 면적이 약 28제곱미터에서 46제곱미터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의 시세가 약 3억 6,700에서 5억 6,7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 시 실제 투자금이 약 6,700만 원에서 9,700만 원의 투자금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용산구 문배동 오피스텔입니다. 네, 1.5룸에서 이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영역과 삼각지역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교통 환경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입지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하철 노선을 살펴보시게 되면 용산 안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교통을 하는 곳이 바로 문배동입니다. 우선은 1호선 남영역 또 4호선, 6호선 삼각지역을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효창공원 앞역도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경의중앙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용산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남영역, 삼각지역, 용산역 주변에 상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 대형 쇼핑센터 등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편리성도 매우 우수한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고, 특히나 이 용산 민족공원이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공원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 안에 위치를 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전쟁기념관 등 또 여가생활과 문화생활도 굉장히 잘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런 쾌적성, 주거의 편리성이 잘 갖춰진 그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 여건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은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을 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1호선 이용하시면 우리가 중요한 업무단지인 여의도나 시청, 고속터미널, 강남권으로 최소한 30분 안에는 모두 다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어떤 호재로 인한 용산의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지만 이런 편리한 교통 여건으로 인한 임차 수요, 매매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것이 바로 용산구 문배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용산은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3도심 하면 한양, 도성, 그리고 영등포, 강남 이렇게 되겠는데요. 3도심의 보시면 가장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용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만큼 용산은 서울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서울의 3도심뿐만 아니라 상암이라든지 마포, 합정 쪽의 마포권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또 목동이나 또 강남 업무지구, 잠실 송파권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서울 전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용산구다. 그중에서도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문배동은 그만큼 임차 수요나 매매 수요가 매우 뛰어난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용산구입니다. 덕분에 주요 업무단지와의 접근성이 워낙 좋고 교통 환경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임차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입지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가장 핫한 용산 개발 소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용산은 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또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용산 민족공원 개발인데요. 기존에 약 70만 평 규모로 공급이 될 예정이었는데 거기에 부지가 추가가 돼서 이제 91만 평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 303만 제곱미터, 91만 평 정도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2027년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91만 평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여의도 공원 면적이 약 1.5배 정도 되고 또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 뉴욕 센트럴파크가 약 102만 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91만 평이고 뉴욕이 102만 평이니까 이 뉴욕 센트럴파크의 버금가는 만만치 않은 그런 면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 공원 주변에 위치를 하고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들은 다른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용산민족공원도 앞으로는 이 공원 주변에 있는 부동산은 굉장히 그 다른 지역보다 높은 명품 주거지를 형성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가 편의시설, 학교, 관공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급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지만 우리가 자연환경이나 공원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만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용산민족공원 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이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이 있겠는데요. 용산역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 면적만 해도 15만 평에 달했는데 여러 번 계획이 발표가 되고 또 자초가 되기를 반복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드디어 올 5월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를 30%, 상업과 업무 시설을 70% 이렇게 혼재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 향후에 만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또 지리적인 입지면에서 대기업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대기업에서 용산 쪽으로 자리를 많이 옮겼고 또 유명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용산 쪽에 잡은 것을 보면 굉장히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서울역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신분당선 신안선선 연장선, 또 GTX AFB 노선 등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들이 용산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용산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눠진 듯한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공원의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태원이나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 개발과 호재들로 인해서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부촌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서쪽 지역은 조금 소외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쪽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용산의 서쪽 지역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비즈니스 특구로 지정되면서 업무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용산구입니다. 여기에 용산 민족공원 개발까지 더해지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용산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문배동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1.5룸에서 투룸 구조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은 3억 6,700에서 5억 6,700만 원 이렇게 평형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적의 전세 시세가 약 3억 원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신다면 전세 시 실제 투자금 약 6,700에서 9,700만 원으로 용산구,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 문배동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적 월세 시세도 3천에 100에서 200만 원 평형별로 책정이 가능하겠고 이 금융권 대출금 활용을 하신다면 약 1억 1,700에서 1억 9,700만 원의 투자금으로 용산구 문배동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는요. 1.5룸에서 투룸 기준으로 3억 6,700에서 5억 6,7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6,700에서 9,700만 원, 월세 임대 시 대출금을 활용하시면요. 실투자 금액은 1억 1,700에서 1억 9,7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용산구 문배동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서 더욱더 어떤 주거 환경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떤 주거에 대한 뭐 기본적인 옵션은 물론이고 마감재, 인테리어 등 내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집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배동 오피스텔처럼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의 형태를 고르실 때는 마감재라
건물이라든지 인테리어 등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테고 또 요새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 IoT 시스템 등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풀옵션으로 공급이 되는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의류 관리기, 스타일러스라든지 또 의류 건조기, 또 공기 환풍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특화 시설 및 부대 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임차인들 또 거주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 가보실 지역은 또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강동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인구 증가율 1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인구도 2030년이 되면 점차 감소세로 이제 접어들 거라고 합니다. 참 걱정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통계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고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주변에 대형 업무단지가 속속들이 들어서면서 그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두 번째는 강동구 천호동은 동부권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는데 예전에는 동부권의 어떤 서울의 끝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하남 미사 지역의 주거지가 확장이 되고 또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이제 동부권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또 강남 4구, 우리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또 강동구가 들어가죠. 이 강남 4구라는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더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천호동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많이 갖추고 있는 지역이 또 천호동입니다. 그에 따른 높은 가치 상승,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택 수요가 풍부한 강동구 천호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강동구의 랜드마크 지역인 천호동은 지하철 5호선 구분다리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수월하고요. 천호대교와 광진교를 통해 강변북로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호동은 광나루 한강공원과 천호공원을 품고 있는 대표적인 숲세권 지역으로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아울렛 등 쇼핑과 문화를 아우르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업무단지 개발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하철도 연장 개통되면서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는데요. 경제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자족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의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는 어느 곳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5호선 구분다리역입니다. 또 5호선이 하남 미사까지 연장이 돼서 인구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 유입 또 유동인구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호선 구분다리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6층 규모로 공급이 되어져 있고 약 49제곱미터로 방 2개, 거실 하나인데 굉장히 전용 면적이 넓게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역의 시세가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약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1,000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오늘은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 임대 시 소액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5호선 구분다리역과 도보 5분 이내에 역세권 위치에 있어서 더 약간 눈길이 가는데요. 주변 환경을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5호선 구분다리역입니다.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또 우리가 5호선이 이번에 하남 미사까지 연장선이 연결이 돼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더욱더 굉장히 편리해진 지역이고요. 또 8호선도 암사역이 지금은 종점이지만 별내까지 지금 연장 구간을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8호선, 5호선, 또 9호선 4단계도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호선, 5호선, 9호선까지 미래에
주말에는 이용하실 수가 있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또 천호역 쪽에 가시면 천호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해져 있죠. 백화점뿐만 아니라 또 재래 상권이 잘 발달해져 있어서 생활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천호동은 이 학군으로 인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명문 학군이 잘 버텨주고 있어서 학군으로 인한 임차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되겠고, 특히나 주변에 길동공원이나 또 한강, 광나루공원, 주변에 숲세권, 공원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천호동이기 때문에 어떤 주거의 쾌적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나 주변에 강동성심병원, 중앙보훈병원,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또 아주대병원 등 이 대형 종합병원이 3곳, 4곳 이상이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주거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 증가율 1위를 예상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천호동입니다. 특히나 천호동 하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천호동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개발로 인한 주거 가치의 상승을 고스란히 다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영향권 내에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천호동은 어떤 교통적인 면에서도 입지가 매우 뛰어나지만 주변에 계속적으로 일자리, 업무 복합단지가 생기고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지역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동구 천호동은 배드타운이 아니라 이제 강동구, 서울의 동부권의 어떤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호선 연장선인 하남선 개통 이후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5호선 구분다리역 역세권의 입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천호동의 미래의 가치도 함께 분석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호재 중에 그래도 정말 큰 호재는 교통호재인데 이 지역은 교통호재가 4가지나 있습니다. 5호선 연장, 하남 미사까지 지금 1단계가 연장이 됐고 또 계속적으로 연장 공사를 하고 있죠. 또 8호선 연장선 별내까지 2022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9호선 4단계가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서 또 기다리고 있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 교통호재가 굉장히 많고 교통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편리해짐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에는 약 38,000명의 그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케아라든지 롯데몰 등에서 이미 이제 입점을 완료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상일동 첨단 업무단지라든지 상일동 엔지니어링 등 주변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유동인구,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더 이상 배드타운의 천호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밖에도 천호 성내 정비사업, 풍납토성 보건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또 특히나 우리가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영향권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방면에서 그 입지적인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 천호동이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업무단지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의 미래 가치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호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하셔도 전혀 굉장히 높은 시세가 아니고 저렴하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전세가 2억 4천에서 2억 5천 하시면 실제 투자금 1,000에서 2천만 원. 1,000만 원이면 투자 접근이 가능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월세 시에도 보증금 3천에 100, 금융권 대출금 또 개인마다 잘 활용을 하신다면 약 9천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금 1,000에서 2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금 9천에서 1억 1,0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천호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역에서 이제 현장 답사 하셔가지고 필시적으로 입지나 시세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요새는 그 임차인 분들이나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거의 상태를 굉장히 많이 잘 보십니다. 그래서 옵션 사항이라든지 또 다세대 주택도 굉장히 요새는 아파트에 못지않은 공용 부분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꼼꼼하게 한번 살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에서 트럼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주의할 사항들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홍수진 전문가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리는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김동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지역을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자, 오늘은 금천구 시흥동 먼저 가겠습니다. 자, 금천구 시흥동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추천 포인트를 정리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신안산선에 대한 개통의 수혜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이제 어떤 철도들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에 굉장히 교통에 대한 수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철도와는 다르게 좀 고속 지하철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런 고속 지하철이 들어오는 만큼 굉장히 이 지역 신안산선에 대한 그런 개통의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남권 업무지구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입지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두 번째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풍부한 개발 호재 또한 굉장히 큰 추천 포인트입니다. 이 시흥동 자체에서 개발 호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 호재를 세 번째 포인트로 뽑아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좀 다른 서울 지역 대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이런 지역이 또 장점인 그런 시흥동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임대 수요와 풍부한 개발 호재까지 갖춘 금천구 시흥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은요, 1호선 금천구청역 역세권 지역인데요. 향후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 여건 개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흥동은 서울 서남권 최대 업무단지인 가산 디지털단지와 구로 디지털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에 공군부대 부지, 대한전선 부지 개발 등 금천구청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 업무 시설 확충과 상주 인구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임대 시장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시흥동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금천구 시흥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어떤 유형의 물건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자, 이 금천구 시흥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시장이 많이 발달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내지는 2인 거주 비율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투룸 다세대 주택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4년 후에 들어오는 신안산선도 시흥 사거리역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유형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규모는 총 5층 규모입니다. 자, 보통 1층은 필로티라고 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이용하시죠. 그래서 2층부터 5층까지 주택이 들어서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용 면적은 평균 23.26제곱미터에서 26.15제곱미터 면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면적 대비 이제 실면적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실면적은 조금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역 시세는 2억 1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전세 시 500만 원부터 실투자가 가능한 그런 금천구 시흥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1호선 금천국청역 역세권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신안산선에 역세권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입지적인 가치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이 금천구 시흥동의 입지 같이 보시죠. 우선 조금 넓게 봐서 어떤 지역이 가까이 있는지 이걸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 쥐밸리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흔히 부르죠. 자,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인근으로 임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인근, 이 위쪽, 북쪽, 동쪽, 서쪽과 더불어서 남쪽에 있는 시흥동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쥐밸리에 대한 그런 수요를 흡수하는 그런 입지가 우선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지역에 바로 개발 호재들 그리고 어떤 이 철도 노선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입지적인 큰 장점이죠. 자, 우선 지하철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흥 사거리역이 바로 시흥 사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철도가 생긴다. 이 동네의 어떤 교통 여건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서쪽에는 이제 금천구청역이 자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를 좀 보시면 이제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가 지금 개발이 완료돼서 입주를 하고 있죠. 한 3년 전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가 4,400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미니 신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의 아파트, 이 입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10억이 훌쩍 넘는 그런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죠. 30평대 기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 입지적인 장점, 어떤 미래에 대한 호재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이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롯데캐슬 골드파크 위에 있는 공군기지 개발도 아직까지는 시작은 안 했지만 어떤 이제 업무 시설들과 주거 시설들이 들어오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자, 그리고 남서울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됐고 이제 사업 시간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료 제출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한 내년 정도면 이제 재건축 사업 시간 인가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자, 그리고 대한전선 부지 개발도 굉장히 큰 개발 지역 호재죠.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에 대형 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도 이제 1,000세대 가량 주택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900석 규모의 굉장히 큰 대형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에 또 일자리가 또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의료계통 종사자들 특성상 또 새벽 출근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또 도보로 걸어서 출퇴근하는 이런
집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자선 부지 개발 인근에 있는 이 시흥동 일대에 어떤 주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도로에 대한 이제 호재도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이제 내년이면 완공이 되죠. 그래서 교통 여건들이 좋아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입지적으로 이제 강남순환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으로의 이동도 편리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시흥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구로와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아우르는 지벨리의 배후 주거지로서 임대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금천구 시흥동의 입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개발 호재도 함께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자, 금천구 시흥동의 개발 호재 중에 가장 큰 개발 호재라면 아무래도 신안산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안산선은 이제 2024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4년 후면 개통이 되죠. 자, 양지대 일자리 접근성이 향상. 자,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의도라든지 공덕, 서울역 인근 자, 이 지역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죠. 한 기존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이동 거리가 단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등포 지역도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동도 굉장히 큰 미래의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서울 지역 북쪽뿐만 아니라 이제 남쪽에도 굉장히 좀 큰 호재가 있습니다. 우선 시흥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두 정류장만 가면 이제 광명역이 있죠. 기존에 이제 광명역으로 가려면 이제 1호선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굉장히 그 배차 간격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KTX 이용이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요. 자, 시흥사거리 신안산선에 들어오게 되면 이 KTX 이용도 굉장히 편리해지면서 어떤 이제 지방으로 이동 또한 편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에 대한 이런 호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광명역 서쪽에 이제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또 굉장한 많은 일자리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쪽뿐만 아니라 시흥사거리 남쪽에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쭉 보시면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제 한양대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 자, 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테마파크 놀이동산이 생기는 그런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서남부 지역 굉장히 교통 발전의 수혜를 받게 될 시흥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떤 이 지역 끝에서 끝까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고속철도가 생긴다는 이 굉장한 기대감, 굉장한 큰 호재로 작용하는 시흥동의 큰 호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시흥동 자체에도 굉장히 큰 호재가 있죠. 자, 공군부대 부지 개발입니다. 공군부대 부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개발 계획 단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와 그리고 일자리, 업무 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 또 굉장히 작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일자리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대한자선 부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병원이 들어옵니다. 대형 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원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일대, 시흥동과 위에 독산동 일대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더해서 금천구청 역사도 개발을 하고 있죠. 굉장히 노후된 역사인데 이 지역의 역사도 개발하면서 이 역사 옆에 있는 이제 유일 부지를 이제 주택 공급을 한다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굉장히 좀 많은 주거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역이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시흥대로를 기점으로 이 동쪽에 있는 지역 같은 거의 대부분 노후된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흥동의 어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시흥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안산선 개통과 함께 서울 서남권 교통의 요충지라는 가치가 한층 더 단단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업무시설 조성까지 진행 중이어서요. 이에 따른 지역 가치 상승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흥동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자, 금천구 시흥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서울 지역 치고는 굉장히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금천구 시흥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의 시세를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자,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500만 원으로 굉장히 소액으로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유망 지역에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대출 같은 경우는 1억 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 실투자 금액이 서울 지역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실투자 금액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발생하는 그런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2억 1천에서 2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최소 500만 원부터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원으로 예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투룸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구조별 실사용 면적을 체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용 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주택이 많다 보니까 어떤 단지형으로 된 그런 주택들이 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거주 가능한 그런 여부까지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천구 시흥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주의할 사항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자, 다음은 대흥동입니다. 마포구 대흥동인데요. 자, 마포구 대흥동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산개발 수혜지입니다.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미래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규모 뉴타운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신흥 명문 학군으로 부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지속적인 수요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와 인접해 있어서 지속적인 소외가 기대가 되는 대흥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은요. 대흥역과 공덕역 역세권으로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총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환경이 아주 우수한 지역인데요.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명문대학교가 인근에 밀집되어 있어 대학생과 교직원들의 임대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신촌, 홍대, 합정 상권의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문화와 쇼핑, 교육까지 아우르는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개발 영향권에 속해 있고 아현과 염리 뉴타운 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 마포구 대흥동입니다. 네, 마포구 대흥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분석해볼 투자처는 어떤 유형의 물건인가요, 전문가님? 네, 마포구 대흥동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위치 6호선 대흥역에서 초역세권, 도보 2분 거리로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초역세권이면 안정시장, 부동산의 어떤 오름과 내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시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겠습니다. 자, 추천형 다세대 주택 투룸과 원룸 그리고 1.5룸까지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규모는 총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1층은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은 요즘에는 무조건 주차장이 들어옵니다. 필로티로 1층은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2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이제 원룸이 20.1제곱미터 그리고 투룸이 29.96제곱미터 정도로 전용 면적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실면적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시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까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서쪽으로 가보면 지금 투룸이 4억이 넘는 곳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마포구 지역 대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이제 투룸 같은 경우 전세 시 4천만 원에서 원룸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룸과 투룸 구조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투자 가치 자세히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입지부터 짚어주시겠나요, 전문가님? 네.
자, 마포구 입지 굉장히 좋죠. 요즘 뜨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대흥역의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존에 이제 6호선이 다니는 대흥역이죠. 서쪽으로 조금만 가게 되면 서강대역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서강대역도 굉장히 가깝고요. 자, 그리고 공항철도와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고요. 2호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2호선, 5호선, 그리고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까지 총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현염리 뉴타운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가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면. 그래서 이 일대의 어떤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이런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공덕 1구역 재건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재개발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조금 전망이 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교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서강대도 도보 5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서강대의 어떤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화여대라든지 연세대 그리고 홍익대도 가깝습니다. 자, 이런 대학교들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대학 수요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 수요층이 되게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다, 주변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상권도 가깝죠. 이대 거리 그리고 홍대 거리까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어떤 이 상업시설의 이용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자, 그리고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한강공원이 바로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한 4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요. 한강공원 같은 이런 어떤 주거 이제 환경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그런 한강공원 같은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떤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을 잇는 이 일대에 어떤 이제 경의선 공원이 또 자리를 하고 있죠. 이 공원 같은 경우는 도보 1분 거리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용산개발지도 2km가 조금 넘는 거리에 직선거리에 있기 때문에 용산개발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입지를 갖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에 떠오르는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대흥동입니다. 특히 6호선 대흥역과 초역세권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더욱 안정적인 임대가 기대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이어서 개발 호재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발 호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포구 대흥동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용산 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기존에 8천 가구 정도의 주거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라고 개발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추가로 2,000세대 정도의 추가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서 업무 단지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개발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타운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뉴타운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현염리 뉴타운 같은 경우 15,000세대입니다. 굉장히 웬만한 신도시급의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이 뉴타운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 또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발전소 부지 개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같은 그런 발전소를 기존에 있는 발전소를 개발을 해서 이런 공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요. 복합 문화 시설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포권역의 뉴타운 사업과 용산 대형 개발 사업의 동시 수혜가 기대가 되는 대흥동이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질 낙수 효과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이 대흥동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자, 시세는 매매 가격 2억 8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자,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의 임대 보증금 전세 시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전세 시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대출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는 실투자 금액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의 실투자 금액이 발생하는 그런 마포구 대흥동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룸부터 투룸까지 평균 매매가는요, 2억 8천에서 3억 8천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임대 시 4천에서 6천만 원, 월세 임대 시 1억 3천에서 1억 8천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동에서 다세대 주택을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내부 구조 및 동선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옵션 제공 사항까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 등의 편의 보안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시설들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